오늘은 구름 발생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근데 이거 오늘 할 내용은 잘 들어야 되는 게 오늘 할 내용에는 실험이 나옵니다. 그 실험은 수행평가에 해당이 돼요. 그 실험은. 그래서 그 실험의 보고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해답들이 오늘 그 영상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꼭 들어야 돼요. 자, 그럼 봅시다. 단열 팽창과 은결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오늘의 학습 목표는 구름 생성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구름 생성 과정은 나중에 할 거지만 단열 팽창과 은결과의 관계를 설명함으로써 구름이 어떻게 발생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봅시다. 실험을 어떻게 하냐면, 자, 간이 가압 장치라는 게 있어요. 이 밑에다가 페트병을 이렇게 놓고 액정 온도계를 넣고 이 안에 물을 조금 넣습니다. 그리고 이게 닫은 다음에 이거를 펌프질을 해요. 펌프질을 하면 여러분 누르면 압력이 높아지거든요. 공기가 이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압력이 높아지면 온도는 어떻게 되는지, 또는 이 안의 내부는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는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뚜껑을 열어요. 그런 다음에 뚜껑을 열면 공기를 불어 넣었던 것이 샥 빠져나오겠죠. 빠져나오면 온도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이 안의 내부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은 향을 넣고 연기를 넣을 거예요. 연기를 넣고 앞에 내용을 반복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또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는 단열 팽창부터 알아봐야 돼요. 단열 팽창. 단열 팽창이란 무엇인지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단열 팽창이란 어떤 공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팽창하는 거예요. 주변의 압력이 낮아서 갑작스럽게 팽창을 하는 겁니다. 팽창을 할 때 그러면 이렇게 공기 부피가 커지겠죠. 그런데 외부의 열교환이 없어야 돼. 자, 그래서 외부와 열교환 없이 갑자기 팽창하는 겁니다. 갑자기 팽창. 갑자기 팽창하니까 열교환할 시간이 없으니까 열교환이 없겠죠, 당연히. 갑자기 팽창하여 하는 것을 단열 팽창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단열 팽창하면 어떻게 되냐면 온도가 하강합니다. 온도 하강이 나타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자, 갑자기 팽창하면 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압력이 떨어지면 공기 분자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둔해집니다. 공기 분자 운동이 둔해지기 때문에 온도가 하강합니다. 그러면 단열 팽창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한 번씩 알아봅시다. 실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건 수행평가예요. 자, 그러면 보면 이렇게 간이 가압 장치를 여러 번 누르고 내부에 있는 변화를 살펴볼 때, 여러 번 누를 때입니다. 가압 장치를 누를 때를 알아봅시다. 누르면 공기가 들어가서 압력이 가해지죠. 압력이 가해진다. 압력이 가해지면 공기 분자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활발해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온도가 상승합니다. 압력이 가해지면 공기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요. 그래서 온도가 상승을 합니다. 온도가 상승을 하면 포화 수증기 량이 어떻게 될까? 증가하겠죠.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면 저번 시간에 했듯이 상대 습도가 떨어지겠죠. 떨어지면
증발이 잘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잘 일어나겠죠. 그래서 물이 수증기로 증발합니다. 물이 수증기로 증발하니까 내부에 뭐 물이 있었던, 공기 중에 물방울이 막 있었으면 뿌옇게 흐려졌을 텐데, 그것들이 죄다 증발하기 때문에 그 페트병 내부가 맑게 개입니다. 맑아집니다. 한번 실험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뚜껑을 열 때라 그랬죠.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열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살펴봅시다. 뚜껑을 열 때, 뚜껑을 열면, 자, 뚜껑을 열면 갑자기 뚜껑을 여니까 안에 있던 공기가 빠져나오면서 부피가 어떻게 될까? 팽창하겠죠. 단열 팽창이 일어납니다. 단열 팽창이 일어나면 아까 얘기를 했죠. 온도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하강하겠죠. 왜? 압력이 갑자기 낮아지기 때문에 공기 분자 운동이 둔해져요. 그래서 온도가 하강을 합니다. 온도가 하강을 하면 포화 수증기량은 양도 적어지겠죠. 하강합니다. 포화 수증기량도 적어지겠고, 그러면 온도가 떨어지니까 포화 수증기량도 하강하고, 그래서 이슬점이 어떻게 될까? 도달을 하게 되죠. 온도가 계속 떨어지면 도달을 하게 되면 있던 수증기가 어떻게 될까? 응결하기 시작하겠죠. 수증기가 응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안에 내부가 뿌옇게 흐려집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안에다가 이제 향을 넣고 한번 해보면, 향을 넣고 향연기를 이 안에 페트병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향연기를 집어넣으면, 향연기를 넣었을 때 향연기를 넣으면, 자, 아까 뿌옇게 흐려지는 게 더 뿌옇게 흐려집니다. 더 뿌옇게 흐려진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유는 향연기가 응결을 어떻게 해줄까? 응결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도와준다. 왜냐하면 이런 먼지 같은 게 있는데, 먼지 같은 게에 수증기가 달라붙어서 응결을 돕는 겁니다. 아시겠죠? 응결을 도와주기 때문에 응결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향연기 같은 경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응결을 도와주기 때문에 응결핵이라고 합니다. 응결핵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역할. 아시겠죠? 자, 그래서 구름이 생성되는 원리도 똑같습니다. 구름이 생성되는 원리도 공기가 어떻게 되냐면, 구름 생성 원리는 공기가 상승을 합니다. 공기가 상승을 하면 단열 팽창이 될 거고요. 그러면, 자, 단열 팽창이 되면 내부 온도는 어떻게 될까? 하강하게 될 겁니다. 내부 온도는 하강하게 될 거고, 그럼 결국 이슬점에 도달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수증기가 응결할 테고, 이게 바로 구름이 생성되는 원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공기 중에 먼지 같은 게 있으면, 이 공기 중에 먼지 같은 게 있으면, 이게 무슨 역할을 할까? 응결핵 역할을 해서 응결이 더 잘 되게 도와줍니다. 그러면 구름 생성이 어떻게 될까요? 잘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오늘 배운 모든 것들이 다 수행평가에 나옵니다. 잘 보세요. 선료 중 학생들 잘 자요. 안녕.